춥거나 덥거나 하면 말해줘. 채널로 보내. 톡으로. 자, 출제형 2번에 수학삼각 시트 2번 들어갈 거고요. 페이지는 1-84페이지예요. 1-84페이지. 자, 그럼 이제 시작할 건데 첫 번째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표 1에서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11셀에서 계산하시오 라고 합니다.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라고 돼 있죠.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해라 이거고, 조건은 이 9에서부터 20 영역에 입력하래요. 그리고 뒤에 버리지랑 라운드 함수를 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등호 적고 여기서 이제 조건부터 먼저 만들어야겠다. 그쵸? 학과가 정보통신과니까 학과인 A2 셀을 찍어주시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정보통신과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C, 조건이 있는 이 9셀에다가 엔터 쳐서 적용할게요. 그럼 이렇게 학과가 정보통신과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평균 평점을 구할 거니까 여기는 뒤에 버리지 등호 적고 DA, 그럼 뒤에 버리지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해주고 전원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뒤에 버리지라는 함수를 쓸 거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데이터의 전체 범위, 저번에 우리 함수 뒤에 버리지 했었죠. 그 다음 쉼표하고 필드는 평점의 평균이니까 평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클릭하고 쉼표. 그 다음 요 크리테리아가 조건 범위인데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거 이렇게 범위를 잡고 괄호를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정보통신과의 평균 평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균을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어쨌든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므로 이 앞에다가 라운드 그래서 이 뒤에다가 쉼표하고 2 적고 괄호 닫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소수점 평균 둘째 자리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 2의 상자 나머지 해볼게요. 자, 표 2에서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 상자 목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나머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상자 목수와 나머지 표시 방법은 상자 목수가 10이고 나머지가 4면 10 괄호하고 4. int 모드 함수와 %%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호 적고 int 괄호하고 총 개수를 나누기 상자당 개수로 나눈 값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int랑 모드를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안 그러면 조금 복잡해 보일 거라.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파인애플이 329개가 있고 한 상자당 25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상자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파인애플을 상자당 개수로 나눠버리면 그 목만큼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 개수인 329를 나누기 상자당 개수인 25개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13.16이 나와요. 여기서 13이라는 거는 13개의 상자를 담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0.16만큼이 남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 0.16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드를 이용해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총 개수를 쉼표 상자당 개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해보면 13.16만큼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가 4가 나오는 거죠. 그쵸?
여기서 우리가 0.16을 떼서 보기 위해서 int를 씌워주게 되면은 총 13상자가 나오고 나머지가 4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요 13상자에다가 괄호를 표시해서 4를 넣어야 되니까 %, 따옴표, 괄호, 따옴표, %, 하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 따옴표, 괄호, 따옴표 해서 엔터. 이러면 13상자에 4개가 남는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구해볼게요. 등호 적고 int 해서 총개수 나누기 상자당 개수 한 값에 %, 따옴표, 괄호, 따옴표, %. 요 괄호라는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 %인 건데 함수와 문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모드 총개수를 쉼표 상자당 개수로 나눈 나머지 해서 괄호 닫고 %,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치면은 상자의 나머지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 3번 국내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여기서는 표 3에서 교통비, 숙박비의 합계를 구해서 출장비 합계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출장비 합계는 1000의 자리에서 내림에서 만 단위까지 표시하래요. 그래서 표시는 만 단위니까 공이 4개니까 -4를 표시해야 되겠네요. 일단 값을 보니까 썸하고 라운드다운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등호 적고 썸 괄호하고 교통비 숙박비 잡고 괄호를 닫고 엔터 치면은 출장비 합계가 나와요. 자, 이 값에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 해서 뒤에다가 쉼표하고 -4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만 단위가 내림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썸은 합을 구한 함수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 함수죠. 그래서 합을 구한 값에 만 단위로 계산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이번에는 표 4에 있는 예선 결과표 점수 차이를 구해 볼 건데요. 표 4에서 1차, 2차의 차이를 구하여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점수 차이는 1차에서 2차를 빼면 된대요. 자, 예를 들어 등호를 적고 1차 빼기 2차를 해보면 값이 나오는데 얘를 체육 핸들로 끓으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6, -4가 나오죠. 우리가 점수 차이를 -6점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6개 차이 난다, 4개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 마이너스를 떼는 함수가 바로 ABS예요. 그래서 이 1차, 2차 계산한 거 앞에다가 ABS를 적고 괄호 열고 맨 뒤에다 괄호 한번 닫을게요. 엔터 치면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통계 1번입니다. 일단은 함수를 좀 먼저 보고 들어갈 건데요. 페이지는 1-86페이지 통계함수 부분 보시면 돼요. 평균값을 구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에버리지 함수와 에버리지 A라는 함수를 쓸 건데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에버리지 A도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다면 에버리지 A는 문자나 논리값까지 계산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다 라는 건데요. 시험에서는 에버리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만 그냥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최대값 맥스와 민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맥스는 최대값, 민은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건 large,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건 small이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large는 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맥스랑의 차이점은 맥스는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게 맥스라면 large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게 large예요. 그래서 뭐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라든지
내가 원하는 몇 번째 큰 값을 구할 땐 라지.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 스몰을 써요. 그래서 라지랑 스몰 함수가 있더라. 자, 그럼 4번은 수치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랭크 avg랑 랭크 eq가 있죠? 랭크라는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랭크 avg는 만약에 등수가 같은 경우가 있다면 평균을 내서 값을 구하는 게 랭크 avg고요. 랭크 eq 같은 경우는 순위가 같을 때는 그냥 공동 3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랭크 eq라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서는 랭크 eq를 주로 시험에서는 내기 때문에 랭크 eq만 일단 익혀두셔도 상관없으세요. 표본의 분산은 stdv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 var, 바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stdv라는 함수를 써요. 옆에 보니까 기저귀 3초 컷이라는 데에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좀 궁금하신 분은 옆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수치 데이터의 개수는 카운트. 공백이 아닌 개수를 셀 때는 카운트 A, 공백 셀의 개수를 셀 때는 카운트 블랭크를 구해요. 이거는 저번에 아마 설명하면서 디카운트랑 디카운트 A 설명할 때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카운트라는 함수 자체는 숫자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그리고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건 카운트 A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칸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 블랭크예요. 그리고 7번에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이거는 if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수를 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값은 median이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에 median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최빈값, 빈도수가 높은 값, 그런 건 mod라는 함수를 씁니다. 넘겨서 1-88페이지 10번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셀의 평균을 구할 때는 average if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셀의 평균을 구할 때는 average ifs라는 함수를 씁니다. 뒤쪽에 s가 붙었죠. 즉 s가 붙어서 복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땐 average if를 쓰겠지만 조건이 2개 이상이 된다면 average ifs를 쓰게 되죠. 쓰는 방법은 일단은 average if 같은 경우는 조건 범위, 조건, 값을 구할 범위 이렇게를 잡는다면 average ifs는 값을 구할 범위가 앞쪽으로 나오고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 범위에 걸쳐서 조건을 적용하고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count ifs라는 함수를 써요. 이게 이제 12번인데 12번 같은 경우 count if가 조건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여러 범위에 걸쳐 조건을 적용할 때는 count ifs를 씁니다. 숫자, 텍스트, 논리값 등의 인수 목록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maxa라는 함수를 써요. maxa는 max랑 거의 비슷한데 논리값까지 책정을 하는 게 maxa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minA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을 구하는 min과 같은데요. 인수 부분을 우리가 논리값이나 텍스트까지 포함을 시킨다라는 부분에서 minA가 min하고 좀 차이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minA나 maxA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끔 아마 필기에서는 물어볼 수는 있는데 대략적인 의미만 아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걱정은 없으실 거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제 유형 1번에 통계 1시트에 다음의 문제를 처리하시오.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문항인데 표 1에서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D11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해요. 여기서 조건은 대리가 아니다 라는 거네요. 자, 계산된 사원수 뒤에는 명을 포함해서 표시를 하라고 돼 있고 SUMIF와 COUNTIF, AVERAGEIF 중에 알맞은 함수와 %,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자, 그러면 조건을 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대리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들 건데요. 저번에 우리
수식 부분을 잠깐 보면은 페이지를 어디를 볼 거냐면 1-72페이지에 비교 연산자 부분을 잠깐 체크해 볼까요? 다른 연산자는 아마 아시겠지만 같지 않다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거는 꺽쇠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이제 같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이따 요거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대리가 아닌 사원 수를 세는 거니까 수를 세는 함수인 countIf를 쓸게요. 그럼 등호 적고 countIf. 그 다음 range라는 부분은 조건 범위죠. 그래서 직급 범위를 잡아주세요. 직급이 쉼표, 따옴표 이렇게 표시하고 대리. 이게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급이 대리가 아닌 거를 세라 라고 하면 6이 나오네요.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포함해서 표시하라고 했으므로 괄호 뒤에다 &, 따옴표에서 명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학생명 성적이라는 부분을 구해 볼 건데요. 일단 문제부터 읽어 볼게요. 표 2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를 제11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count, countIf, countIfs 중에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조건이 뭐뭐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80 이상, 회계가 80 이상, 경영 전략이 80 이상. 조건이 여러 개죠.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쓰는 함수가 우리가 countIfs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countIfs로 계산을 해볼게요. 등호 적고 countIfs. 첫 번째 criteria range 1이 나왔는데 이게 조건 범위 1.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 80 이상인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잡아주고 쉼표, 따옴표, 크거나 같다 80 이상 이렇게 적어요. 잠깐만요.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계 범위를 잡고 쉼표, 따옴표, 크거나 같다 80 이상. 그 다음 세 번째가 경영전략 범위를 잡고 쉼표, 그 다음 따옴표, 크거나 같다 80 이상 하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와야겠다.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학생수 구해보았고요. 이번엔 표 3번. 급여 현황에서 볼게요. 표 3에서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이 24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보니까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크면서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 조건이 두 개죠. 그리고 수를 세니까 countIfs를 쓰는 게 맞고요.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라고 할 때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verage라는 평균 구하는 함수가 쓰인 거예요. 그리고 계산된 인원수 뒤에 명을 포함해서 표시하라고 했으므로 뒤에다가 명을 적을 &% 함수까지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구해볼게요. 등호 적고 countIfs.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범위 1이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크면서죠. 그래서 상여금 범위를 잡아주시고 쉼표, 따옴표 크거나 크면서니까는 그냥 크다 표시만 해야 돼요. 150만원 따옴표, 쉼표. 그 다음 기본급의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니까 기본급 범위를 잡아주세요. 쭉 잡아서 기본급이 쉼표, 따옴표, 크거나 같다, 따옴표. 여기서 기본급의 평균을 에버리지 함수로 구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따옴표를 붙인 후에 &%로 에버리지 함수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의 평균 범위를 잡아주시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한 번 더 닫으면 이렇게 인원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 계산된 인원수 뒤에다 명을 포함하라고 했으므로 이 뒤에다 %, 따옴표에서 명을 적어주면은 몇 명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선수별 성적 현황의 홈런 타자의 평균 삼진수입니다.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 평균을 계산해서 K24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count if, sum if, average if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할게 등호 적고 average if 그리고 range는 이제 조건 범위죠. 그래서 범위를 홈런 타자 지금 여기서 홈런이 40개 이상인 게 조건이니까 홈런 범위를 잡고 쉼표, 따옴표, 크거나 같다 40 따옴표, 쉼표 그리고 삼진 평균이니까 삼진 범위를 쫙 잡아주세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삼진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rage if는 이쪽에 이제 조건 범위 그래서 홈런 범위가 들어간 거고 40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니까 40 이상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삼진의 평균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다가 삼진을 작성해서 넣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월별 생산 현황입니다. 표 5에서 생산품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는 소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내림에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자, 그럼 요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첫째 자리까지 표시라는 걸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표준 편차는 소점 자리 내림을 첫째 자리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 함수니까 요거 이용할 거고 stdv로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E30셀 있는 데다가 등호 적고 stdv 그래서 생산품 C의 범위를 잡아주면은 생산품 C의 표준 편차가 구해지겠죠? 자, 이 구해진 값을 소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므로 이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쉼표하고 1,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소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돼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영어 듣기 평가의 3위 점수를 뽑아 볼게요. 표 6에서 점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에 표시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하라고 돼 있고 라지랑 맥스, 스몰, 민 중에 알맞은 함수와 n% 연산자를 쓰라는데요. 일단 세 번째로 높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쓸 함수는 라지 함수가 되겠죠. 맥스는 가장 높은 값을 구하는 거라 1이라고 했으면 맥스를 이용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3위 점수니까 라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부분에는 점수 범위를 쫙 잡아주시고 쉼표 그리고 지금 3위인 점수가 필요한 거니까 3 적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3위 점수가 나올 거예요. 자,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해야 되므로 더블 클릭해서 라지 뒤에 n% 따옴표 점 따옴표 닫고 엔터 치면 몇 점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자, 어렵지 않으셨죠? 넘겨서 1-92페이지 통계 2번 시트로 조금 넘어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표 1에서 승점을 기준해서 순위를 구하여 1위, 2위, 3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승에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if와 rankIQ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결승에다가 등호 적고 일단은 rankIQ 먼저 구해볼게요. rankIQ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넘버에는 지금 여기 해당 줄에 있는 바로세나의 승점을 찍을게요. 그리고 쉼표 REF, 레퍼런스 참조 범위는 이 바로세나가 승점들 중에 여기 축구 경기대회 팀 중에 몇 등 했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이 부분은 승점의 전체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밑으로 끌어내려서 비교할 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으로 이 승점 범위를 고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승점이 크면은 1등인 거니까 내림차순 바로 괄호 닫고 엔터 쳐보시면은 결승에 점수가 쭉 몇 위인지 나와요. 1위 한 대가 저스티스고 10위 한 대가 맨홀시티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rankIQ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rankIQ는 여기가 이제 비교값. 그러니까 지금 바로세나의 승점이 몇 위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바로세나의 승점을 찍은 거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얘가 비교될 범위인 거죠. 그래서 승점 범위에서 몇 등 하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점 범위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얘를 밑으로 끌어내릴 때 이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서 레전드 거, 저스티스 거 이렇게 내려가면서 비교가 돼야 되니까 고정이 되면 안 되지만 여기는 승점 범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몇 등인지 얘가 몇 등인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F4번으로 고정해 놓은 거예요. 일단 순위는 구했는데 1위, 2위, 3위까지는 결승 진출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공백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구했던 요 rankIQ의 앞에다가 if문을 적겠습니다. 만약에 rankIQ로 순위를 구한 것이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쉼표, 따옴표, 문자로 결승 진출을 적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빈칸을 줄 거니까 따옴표,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그럼 결승 진출이 나오거나 빈칸이 나오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성과급 지급 현황인데요. 성별이 여이면서 직위가 과장인 사원들의 성과급 평균을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조건이 지금 성별, 직위, 조건이 2개 이상이니까 average ifs라는 함수를 써야 될 거고 성과급 평균은 10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만자리까지 표시하랬으니까 마이너스 4를 활용해야겠다. 그쵸? 왜냐면 만단위는 공이 4개니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바로 계산해 볼게요. average ifs부터 적겠습니다. average ifs. 그래서 average range 평균 구할 범위는 성과급의 평균이니까 성과급 범위를 잡아주고요. 쉼표. criteria range 1은 조건 범위 1이에요. 그래서 성별이 여죠. 성별이 쉼표 따옴표 여 이면서 직위가 과장이니까 직위 범위 잡고 쉼표 따옴표 과장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이렇게 성과급의 평균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과급의 평균은 10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만단위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므로 이 앞에다가 라운드 맨 뒤에다가 쉼표하고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까지 해주면 돼요. 출석률 구하는 거고 3번 내용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면 표 3의 출석부 영역에 동그라미로 체크 표시를 했대요.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가 하나면 25%, 두 개면 50%,
3개면 75%, 4개면 100%로 출석률 영역에 표시하라고 합니다. 이때 쓰는 함수는 choose와 countA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countA는 숫자든 문자든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게 countA예요. 그럼 등호 적고 countA, 그 다음 범위 잡아서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줍니다. 일단 countA부터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졌어요? 그럼 여기서 따닥 해서 요 앞에다가 choose라는 함수를 써볼게요. choose는 선택 함수인데 요 인덱스 넘버에 들어간 값에 따라 얘가 1이면 첫 번째 값, 2면은 두 번째 값, 3이면 세 번째 값 이렇게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덱스 넘버에는 count A로 구한 값이 들어가고 쉼표. 그 다음에 이 값이 1이면 첫 번째가 25%, 문자로 25% 적고 그 다음 쉼표, 다운표, 만약에 개수가 둘이면 50%니까 50%, 그 다음에 개수가 3개면 75%, 만약 4개면 100%, 이렇게 적어서 괄호를 닫으면 출석률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 4의 하프 마라톤 결과입니다. 표 4의 내용을 보니까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을,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와 스몰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등호 적고 스몰. 어레이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에, 근데 이게 밑으로 내리면서 비교할 거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고정할게요. 그 다음 쉼표. 얘는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이죠? 그래서 3.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요거 보니까 기록이 세 번째로 빠른 사람은 1시간 15분에 들어온 사람이 기록이 세 번째로 빠른 사람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다가 if를 써서 이 참가번호 1001번의 기록이, 여기 기록을 못 찍으면 바로 위에 기록을 찍어서 방향키로 내려요. 이 기록이 작거나 같다, 스몰로 구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쉼표, 다운표, 입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줘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결과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씩 구해보셨다면 이번엔 그 다음 거. 표 5의 수금 건수를 구해볼 건데요. 표 5에서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이 표시되도록 C34셀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count와 %% 연산자를 사용한다는데 count는 숫자 셀의 개수를 세는 거고 %는 뒤에 건이라는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등호 적고 count 함수부터 써볼게요. 수금액 범위 잡고 괄호 닫고 %, 다운표, 건, 이렇게 적으면 몇 건으로 나옵니다. 자, 방학 중 연수 참석 현황입니다. 연수 기간 중 출석 횟수를 세는 건데요. 결석에 X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번 문제를 보면 표 6에서 1일차부터 3일차까지의 기간을 활용해서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의 총 출석 횟수를 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ount 블랭크와 %, 연산자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등호 적고 count 블랭크부터 써볼게요.
자, 그 다음 범위를 잡아주고 괄호를 닫고 %, 따옴표, 회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빈칸의 개수를 세서 회자를 붙여줍니다. 자, 요거 혹시 어려운 거 있었는지 체크 좀 해볼게요. 페이지는 지금 1-95페이지 보면 되고요. 찾기 참조 함수의 vlookup과 hlookup은 vertical lookup과 horizontal lookup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검색값을 범위에서 찾아서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추출하는 게 vlookup 또는 hlookup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vlookup은 표가 세로 방향의 lookup일 때 vlookup을 쓰는 거고요. 만약 hlookup을 쓰는 경우라면 표가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위의 첫 열에서 검색값을 찾아서 지정한 열에서 같은 행에 있는 값을 뽑는 건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고, 만약에 범위의 첫 행에서 검색값을 찾아서 지정한 행에서 같은 열에 있는 값을 표시할 때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값을 선택하는 것은 choose라고 하는데요. choose는 인덱스 번호에 위치해 있는 값을 구하는 게 choose예요. 그래서 choose 2, 월, 화, 수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은 2가 인덱스 넘버고, 그럼 두 번째 있는 값을 구해라 하니까 화가 답이 되겠죠. 그쵸? 셀범이나 배열에서 참조나 값을 구할 땐 index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구하는 게 index라고 해요. 그리고 참조 영역의 열 번호를 구할 때는 컬럼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열 번호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참조 영역의 열 개수를 구할 땐 컬럼즈. 이거는 범위에서 그 열의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그리고 참조의 행 번호를 반환할 땐 row, 행순을 반환하는 건 rows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값의 상대 위치를 구할 때는 match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match하고 검사 유형에서 1은 일단은 작거나 같은 값 중에 최대값을 찾을 때, 0은 검사값과 같은 값을 찾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은 크거나 같은 값 중에 최소값을 찾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제에 보면은 매치, 감, 귤, 감배, 0 이렇게 적혀 있을 때 감은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를 찾는 함수로 감은 귤, 감배 중에 두 번째 있기 때문에 2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1-97페이지 출제 유형 찾기 참조 1시트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읽어볼 건데요.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열을 성별에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choose와 mid 함수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mid는 몇 번째 몇 글자를 뽑는 함수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글자를 뽑기 위해 mid를 먼저 써볼게요. 성별을 구하는 D3셀에 커서 찍어주시고 mid 해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글자를 뽑아라. 이렇게 하면 성별이 구해지죠. 그래서 mid 함수 같은 경우 문자 함수로 이 C3셀에 8번째 있는 한 글자를 뽑아라 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8번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빼기까지 7, 그 다음 8번째.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글자 수 한 글자를 뽑아라 라고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뒷번호 한 글자가 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에 1, 2, 3, 4 중에 1 또는 4는 남, 2 또는 4는 여를 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추즈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미드 앞에다가는 추즈, 그리고 뒤쪽에다가 쉼표하고 따옴표하고 남, 따옴표, 쉼표, 따옴표, 여, 따옴표, 쉼표, 따옴표, 남, 따옴표, 쉼표, 따옴표, 여,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성별이 이렇게 남녀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표 2의 등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Vlookup 함수와 Hlookup 함수, 인덱스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를 보면은 이 등급표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Vlookup을 쓸게요. 등호 적고 Vlookup, lookup 밸류 찾는 값은 금액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므로 이유정의 구입액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로 등급표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F4번으로 고정을 할게요. 그리고 쉼표. 등급은 두 번째 값이니까 2 적어주시고 쉼표. 그 다음에 100일 때 일반, 300일 때 실버, 500일 때 골드가 아니라 100에서부터 299까지가 일반인 거잖아요. 이렇게 범위값으로 들어갈 때는 유사일치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등급이 나오고 등급을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세요. 표 3의 의류 판매 현황의 판매 총액인데요. 표 3에서 판매량과 가격표를 이용하여 판매 총액을 계산하시오 라는 거예요. 판매 총액은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로 구한답니다. 할인가는 의류 코드와 가격표를 이용해서 산출하고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계산을 해볼 건데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니까 판매량과 할인가가 필요하죠. 네, 할인가는 의류 코드와 가격표를 이용해서 산출하래요. 이 밑에 보면 가격표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 인덱스랑 매치 함수를 쓰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매치 함수부터 먼저 이용을 한 다음에 인덱스로 값을 뽑아 볼게요. 자, 일단 매치. 요거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자, lookup value는 찾는 값인데요. 요 해당 줄에 의류 코드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쉼표. 그 다음 lookup array 찾는 값은 여기 의류 코드, 밑에 가격표의 의류 코드 MK1014부터 103까지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F4번으로 고정하겠습니다.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히 일치 하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판매 총액이 나와요. 이렇게 1, 2, 3 각각 값이 나온 게 보이죠? 자, 이 값을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인덱스. 그래서 array는 배열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판매가, 할인가 있는 범위를 잡을 건데요. 일단 우리가 할인가를 구할 거니까 판매가, 할인가 범위를 이렇게 두 줄을 같이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할인가만 구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할인가 범위만 잡아도 돼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두 줄을 잡아볼까요? 판매가, 할인가? 자, 이렇게 해놓고 F4번으로 고정할게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row num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행번호예요.
행번호는 우리가 몇 번째 행을 구할 거냐면 범위 잡은 데서는 할인가가 필요하니까 두 번째 행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2 적고 쉼표. 그 다음 여기 컬럼 넘이 진해졌죠. 이 컬럼 넘이 열번호인데 아까 이 매치로 구한 값이 열번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괄호 닫고 엔터 쳐보면 이렇게 할인가가 나와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할인가 구한 거예요. 아직 계산이 다 된 건 아니고 판매량을 곱하면 되는데 일단 이 부분까지 먼저 구해보고 판매량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앞에다가 판매량을 찍고 곱하기 엔터. 그럼 이렇게 판매 총액이 구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 지급 현황을 구해볼게요. 여기 수령액을 구하는 건데 표4에서 직위와 직위표를 이용하여 직위별 수령액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수령액은 기본급 플러스 직위수당 플러스 가족수당으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고 H룩업이나 V룩업, 인덱스 중 알맞은 함수를 쓰랍니다. 직위표를 보니까 옆으로 되어 있죠? 표가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H룩업을 쓰는 거예요. 등호 적고 H룩업. 테이블 여기 지금 뭐 룩업 밸류라는 거는 찾는 값인데 직위에 따라서 기본급과 직위수당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줄의 직위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예요. 그래서 직위표 범위를 잡아주시고 F4번 고정을 할게요.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은 행번호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구할 게 기본급이거든요. 그럼 기본급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있죠? 2. 그리고 쉼표. 직위가 사원일 때 기본급이 180, 대리일 때 24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까지 적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일단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각각의 기본급만 한번 뽑아 보았어요. H룩업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H룩업 뒤에다가 이번엔 직위수당을 뽑아 볼 건데 플러스 하시고 직위수당을 마찬가지로 H룩업. 룩업 밸류 찾는 값은 직위에 따라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직위 범위를 잡아야죠. 또 직위표 범위를 잡아주시고 F4번으로 고정하고 쉼표. 그 다음에 여기서 직위수당은 세 번째 행이죠. 3. 쉼표. 그 다음 정확히 일치 false. 괄호 닫고 플러스 가족수당을 찍고 엔터 치시면 수령액이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사원관리 현황의 부서명 부분인데요.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이거 아니고 넘기고 죄송해요. 자, 1-99페이지 찾기 참조 2번 시트입니다. 표 1에서 사양 코드와 부서 코드를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H룩업과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자, 일단 사원 코드를 보면은 P101, 2301 등의 앞에 이렇게 대문자 있고 뒤에 숫자가 있는 형식이죠. 그래서 등호 적고 일단은 레프트를 이용해서 사원 코드의 왼쪽 한 글자를 뽑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P다, E다, B다 각각의 값들이 나와요. 그리고 부서 코드의 값을 여기서 뽑을 거니까 레프트 앞에다가 H룩업. 룩업 밸류는 레프트로 뽑은 값이
사원 코드가 들어가겠죠. 그죠? P, E, B 이런 거. 그리고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부서 코드 범위를 잡아주고 F4번으로 고정할게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은 행번호인데 부서명이 두 번째 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2 하고 쉼표. 그 다음에 P일 때 정확히 생산부, B일 때 영업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false 정확히 일치 또는 0을 적고 엔터 쳐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부서명이 생산부, 관리부, 영업부 각각의 부서가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표 2의 학점입니다. 표 2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라고 해요.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하고 에버리지와 H로가 함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점을 구할 때 등호 적고 일단 에버리지로 먼저 평균을 구해 볼게요. 에버리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을 구해보면 김미정은 88점, 서진수는 몇 점 이런 식으로 각각 평균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 밑에 학점 기준표는 0에서부터 60 미만은 F 이렇게 적혀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쓸 거는 여기 0, 60, 70, 80이라는 어떤 숫자들이에요.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G12셀을 클릭해보면 여기는 0 이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위에 수식 입력줄은 0이 적혀 있죠. 0, 60, 70, 80, 90이라고 그냥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게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일단 그거 봐주고 0에서부터 59까지는 그럼 F가 나올 테고 60에서부터 69까지는 D가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학점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다가 H 룩업 밸류는 찾는 값으로 에버리지 값이 들어가게 될 테고 뒤에다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로 여기 학점 기준표에 요 평균 학점 여기는 병합되어 있으니까 넣으면 오히려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G12셀부터 K14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F4번으로 고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표. 우리가 구할 건 학점인데 학점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3 하고 쉼표. 그 다음에 0에서부터 59까지가 F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범위값으로 들어갈 땐 유사일치.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학점이 구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표 3의 평균 기온입니다. 표 3에서 A18에서부터 A27 영역의 함수를 이용하여 1, 2, 3의 일련번호를 작성하고 B17에서부터 D17 영역의 함수를 이용하여 7월, 8월, 9월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컬럼과 로우 함수 그리고 M%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번호를 구해 볼 건데요. 일단 컬럼과 로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볼게요. 컬럼은 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우는 행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A18셀에다 커서를 찍고 등호 적고 로우를 적고 괄호하고 괄호를 닫아 보면은 지금 커서가 있는 셀은 즉 이 셀은 A18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호가 18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번호를 1번부터 나오게끔 하려면 18에서 뭘 빼야 돼요? 1이 나오려면? 네, 맞아요. 빼기 17 해주시면은 1번부터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엔드를 밑으로 끌어서 채워주시면 1, 2, 3, 4, 5, 6, 7, 8, 90까지 나왔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한번 구해보세요. 컬럼이 열을 구하는 거였고 얘가 B열이니까 2가 나왔고
넣고 거기다 플러스 5를 하면 7이 되죠? 그 뒤에 월을 붙여라니까 %로 월을 붙여준 겁니다. 지역 코드표가 서울, 청주, 부산, 목포에 따라 코드 1, 2, 3, 4가 적혀 있고 출발지 부산, 도착지 목포에서 요금을 구한다고 돼 있어요. 시외버스 요금표를 보면은 서울에서 서울은 뭐 3,000, 청주에서 뭐 예를 들어 부산까지 가면 뭐 18,000원 이런 식으로 요금들이 적혀 있네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면 지역 코드표를 이용해서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요금을 구해서 H28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출발지는 행, 도착지는 열로 참조한다는데요. 인덱스와 H로갑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적고 일단은 먼저 H로갑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H로갑. 자, H로갑으로 일단 출발지가 부산일 때의 지역 코드표를 뽑아볼까 하는데요. 룩업 밸류는 그럼 출발지 부산 부분을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 범위예요. 그래서 지역 코드표 범위를 잡아주시고 어차피 채우겐드로 끌을 건 아니기 때문에 고정은 안 하겠습니다. 쉼표. 로우 인덱스 넘은 행번호인데요. 부산에 대해서 코드를 알고자 한다면 코드는 두 번째 행이죠. 그래서 2 하고 쉼표. 서울일 때 정확히 1, 청주일 때 정확히 2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필요하므로 false 또는 0을 적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3이라고 나오죠. 네, 이게 지역코드표 뽑은 거고요. 도착지 목포도 해볼게요. 등호 적고 H룩업. 룩업 밸류는 목포가 쉼표. 지역 코드표 범위에서 쉼표. 두 번째 쉼표. 정확히 일치한 값을 뽑아라. 하면은 목포는 4라고 나와요. 자,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만 구해볼게요. 쓴 이유는 표가 가로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룩업이 호리젠탈 룩업, H룩업이라 H룩업 쓴 거고 등호 적고 H룩업을 썼을 때 첫 번째 인수가 룩업 밸류 값은 출발지에 따라서 코드를 뽑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출발지를 찍고 쉼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지역 코드 표 범위를 잡아서 쉼표. 그 다음 로우 인덱스 넘이라는 거는 행번호인데 코드를 뽑을 거니까 두 번째 행 쉼표. 정확히 일치 0 적고 괄호를 닫아서 구한 게 아까 전에 H룩업으로 값을 구한 부분이었죠. 마찬가지로 목포도 H룩업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건데 룩업 밸류 도착지 목포가 테이블 어레이 지역 코드 표 범위에서 쉼표 로우 인덱스 넘은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를 뽑아보면은 이렇게 그 행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3행의 사열의 값을 뽑아라. 이게 바로 이제 요금이라 보면 되는데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 시외 요금표 범위에서 쉼표 세 번째 열의 네 번째 칸을 세 번째 행의 네 번째 열을 뽑아라. 이렇게 구한 게 부산 목포의 요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한꺼번에 할 건데 인덱스 어레이 범위는 여기 요금표에 숫자 범위를 잡아준 거고요. 쉼표 그 다음에 출발지 부산을 뽑을 거니까 H룩업 룩업 밸류는 부산이 지역 코드 표 범위에서 아까랑 같아요. 두 번째 행 정확히 일치한 값. 그 다음 쉼표 H룩업 그래서 도착지 부산이 목포나 목포가 그 다음 지역코드 표범위에서 두 번째 행 정확히 일치한 값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은 게 이 부산 목포 요금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 뽑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연도, 월, 일을 구할 때, 지금 1-102페이지예요. 연도, 월, 일을 구할 때 쓰는 건 year나 month, day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의 연도를 구하는 게 이 함수라면 월을 구할 때 month, 일을 구할 때 day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시, 분, 초를 구할 때 hour, minute, second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시간의 시를 구한다면 hour, 시간의 분을 구할 땐 minute, 시간의 초를 구할 땐 second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할 때는 today와 now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today는 현재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구할 때,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 날짜를 구할 때 today를 쓰게 되고, now는 현재 날짜와 시간까지 구한 함수가 now라고 하죠. 날짜와 시간을 구할 땐 date랑 time을 이용하는데요. date는 날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연, 월, 일을 가지고 날짜를 만든다면 date,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 분, 초로 시간을 만든다면 time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요일을 구할 때 쓰는 함수가 weekday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weekday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로 옵션 값이 1이거나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 일요일을 1로 시작하는 함수가 되겠고, 옵션 값이 2인 경우는 월요일을 1로 시작, 옵션 값이 3인 경우는 월요일을 0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됩니다. 보통은 일요일을 1로 시작하게 하거나 월요일을 1로 시작하는 그런 형식으로 문제는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하는 건 days. days는 종료 날짜랑 시작 날짜를 가지고 날짜를 세는 함수예요. 그래서 종료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빼서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는 게 days 함수라고 합니다. 개월수를 더한 날짜의 1년번호를 구할 땐 eDate. eDate는 시작 날짜의 개월수를 더한 날짜의 1년번호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짜부터 몇 개월 지난 날짜를 따진다. 이럴 때는 eDate가 적당하고요. 만약에 이어먼스 같은 경우는 개월수를 더한 달의 마지막 날짜의 1년번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먼스 2023, 10, 19, 1 이렇게 적혀 있을 때 2023년 10월 19일에 1개월 지난 마지막 날은 2023년 11월 31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구해지는 게 이어먼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날짜 수를 더한 평일수를 적용한 날짜의 1년번호를 구할 때는 workday라는 함수를 써요. workday는 휴일을 제한 평일수를 구할 때 workday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104페이지 날짜 1번 시트로 가볼게요. 자, 동호회 회원 현황의 생년월일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적혀있고 데이트와 미드 함수를 쓰래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보면은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죠. 이 윤정민의 주민등록번호에 보면은 앞에 있는 이 6자리가 생년월일로 88년 12월 1일인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날짜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데이트와 미드 함수를 써볼게요. 자, 생년월일을 구하는 셀, 즉 D3셀에 커서를 찍어주시고 등호 접고 데이트 괄호를 열게요. 자, 데이트 함수는 year, month, day로 되어 있죠. year는 연도를 구하는 함수로 이 부분에는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서 두 글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원래는 left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예제에서는 date 함수와 mid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mid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mid 주민등록번호에 쉼표 스타트 넘은 시작 글자인데 첫 번째 글자서부터 두 글자를 가져올 거잖아요. 스타트 넘은 1 하고 쉼표 넘차스 글자 수는 두 글자 하고 괄호를 닫고 여기까지가 이어 함수가 끝난 거니까 쉼표. 이번엔 month죠. month는 주민등록번호 보면 하나, 둘, 세 번째서부터 두 글자예요. 그래서 mid
주민등록번호에 쉼표 세 번째 쉼표 두 글자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이번엔 뒤에 데이 부분인데요. 미드, 주민등록번호에 쉼표 다섯 번째 쉼표 두 글자 하고 괄호 닫고 데이트에 괄호를 한 번 더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생년월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생년월일 한번 뽑아보세요. 자, 이번엔 산원관리 현황의 연차 나이를 구하는 건데요. 표 2에서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연차와 나이를 제3에서부터 제11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연차는 기준일 연도 빼기 입사일 연도로 구한되고 나이는 기준일 연도 빼기 괄호하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표시 예를 보자면 입사일이 2013년이고 주민번호가 만약 900101-123땡땡땡이면 8년차 30일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어 함수와 레프트 함수, %, 연산자 이렇게를 사용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연도부터 먼저 뽑아 볼 건데요. 연도를 구하는 함수가 이어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이 시리얼 넘버는 간단히 말하면 날짜를 입력하면 돼요. 여기서 연차를 구하는 형식은 기준일 연도 빼기 입사일 연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준일의 연도를 기준일을 이렇게 클릭해주고 F4번으로 고정을 할게요. 하고 빼기 입사일의 연도도 이어 괄호하고 여기 입사일을 찍어주고 괄호를 닫아요. 자, 여기서는 왜 우리가 F4번으로 고정을 했고 여기는 고정을 안 했냐면은 요 첫 번째 있는 기준일의 연도는 한 개밖에 없는 값이죠. 근데 이따가 체육 핸들로 밑으로 끌을 때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을 한 거고 이 입사일의 연도는 오장동 사원의 입사일이잖아요. 얘는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박한송 것도 이하인 것도 진민영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고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차를 구했다면 그 뒤에다 문자로 연차를 붙여야 되니까 7번 위에 %, 치고 다운표에서 연차 다운표 닫고 %로 또 뒤에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이번엔 나이를 구해라 라는 건데 나이는 기준일 연도 빼기 괄호하고 1900 플러스 주민번호 앞 두 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또 연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어 함수를 쓸게요. 그래서 입사일의 연도를 찍고 괄호 닫고 빼기 괄호하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 그러면 앞에 두 자리니까 레프트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 위에 찍어서 밑으로 내릴게요. 주민등록번호에 쉼표 두 글자 하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연거를 뒤에 또 닫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다 괄호를 닫을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연차하고 그 다음 괄호를 열었었네. 잘못했다. 여기 연차 뒤에다 괄호 한 번만 열까요? 요거까지를 내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요 괄호 빼먹었네요. 자, 이 뒤에다가도 뒤에 괄호를 해줘야 되니까 7번 위에 %, 눌러서 다운표 괄호 다운표 해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연차까지 뽑는 거, 요 다음에 뒤에가 나이를 구하는 형식인데 요 앞에 있는 괄호와 뒤에 있는 괄호는 문자로 괄호를 닫아준 거라서 %를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한번 해보고 잘 안 되시는 분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휴가 일정표를 보니까 휴가 출발일이 4월 1일이고 휴가 일수가 4일이래요. 그럼 회사는 언제 출근하게 되느냐 이건데 간단하게는 출발일에 4일을 더하면 출근일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만약에 4월 1일이 금요일이었다고 친다면
휴가일수가 4일이면 우리 토일, 요일은 빼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함수가 바로 워크데이예요. 자, 워크데이 써볼게요. 여기다 등호 적고 워크데이. 워크데이. 스타트 데이트는 출발일. 그 다음 쉼표하고 데이즈는 휴가일수. 그 다음 괄호를 닫고 엔터 치면은 회사의 출근일이 나옵니다. 자, 원래 2023년 4월 1일이 언젠가 보니까 원래 4월 1일이 토요일이래요. 그러고 휴가일수 4일이면은 1, 2, 3, 4. 그래서 4월 6일 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더하기를 했다면 토요일에다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회사 출근일을 구할 때 우리가 평일을 체크하기 위해서 워크데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간단하니까 바로 구해볼게요. 학생의 회원 정보인데요. 아이고야. 여기 보면은 요일 구분표에 1은 월요일, 2는 화요일, 3은 수요일, 4는 목요일 각각의 구분에 대한 요일이 적혀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자면 표 4에서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과 weekday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호를 적고 우리가 weekday로 먼저 날짜를 뽑아 볼게요. weekday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이 김기영의 생년월일을 찍고 그 다음 쉼표. 얘가 1이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옵션값 2인 숫자 1이 월요일인 형태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 쳐보면 7이 나오죠. 그럼 이 김기영은 일요일날 태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요일에 태어났는지도 우리가 이렇게 위크데이를 활용하면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만큼만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에다 vlookup을 적어주시고요. lookup value가 아까 weekday로 구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다 쉼표.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로 요일 구분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F4번으로 반드시 고정을 해주세요. 왜냐면 밑으로 끌어내릴 때 이 요일 구분표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쉼표. 이번에는 두 번째 열을 구할 거니까 2. 그리고 쉼표. 그리고 1일 때 일요일, 1일 때 월요일, 2일 때 화요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게 할 것이므로 정확히 일치 false 골라주고 괄호 닫고 엔터 쳐보면 태어난 요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해서 날짜 시트까지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날짜 2번 시트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